매일매일 건강을 저금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에서. 네,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장수은행의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거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이걸 퀴즈인데 찾는다고요? 뭘까요? 치맥. 치맥. 네. 빙고. 야식입니다. 야식. 그 야식 정후군이라는 네. 용어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의 50% 이상을 저녁 이후에 먹을 때를 우리가 야식 정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저녁 이후에도 많이 먹지만 심지어 자다가 깨서도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고열량의 고당질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자체가 염증으로서 결국은 이제 비만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또 이제 밤늦게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이 위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밤 네. 되면 일을 잘 위도 쉬어야 되는데 그때 또 본격적으로 음식이 들어오니까 위가 소화를 잘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잦은 샤워를 꼭 피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제 피지 분비가 작게 되고 또 피부가 얇아지게 되죠. 네네. 그래서 가려움 샤워를 자주 하게 되면 많이 가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제 당뇨병 환자분은 당뇨병이 좀 오래게 되면 당뇨병 신경병증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이 당뇨병 신경병증 때문에 또 그렇고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은 만성신부전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주는데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나쁜 요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부에 축적이 되어 있어서 실제 만성신부전 환자분들 피부를 보면 피부 많이 거칠고 우리 좀 경상도 말로 터실터실한 그런 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세가 많거나 만성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너무 자주 씻으면 더 가려움증을 더 많이 느껴요. 네. 좋은 습관인가요? 안 좋을 이거? 것 같은데. 그 숙취를 하고 나고 난 후에 몸이 개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우나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할 것이라는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더운 물에 사우나를 하게 되면 알코올로 인한 열이 발산을 해야 되는데 네. 뜨거운 물에 사우나를 하게 되면 발산이 되지 않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땀이 나고 이렇게 탈수가 되게 되면 알코올이 또 분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숙취로 인한 구토 또는 또 이제 심하면 의식 저하 뭐 이런 쓰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집에 가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자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먼저 오늘의 주치의와 함께하는 닥터뷰 갑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온 곳이 저는 여기를 못 가봤거든요. 아직.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이스라엘을 왜 오자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이제 평생 하나의 이제 소망은 성지순례. 맞아요. 네. 네. 그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곳이 이탈리아 로마와 이제 이스라엘이죠. 네. 저희 시어머님도 성지순례로 다녀오셨어요. 근데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저희 시어머님하고 같이 다녀오실래요? 시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간다면 너무 좋겠네요. 같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패키지로. 우리 최 원장님은 갑상선과 당뇨의 대가이십니다. 이게 90년도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결절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세친 검사를 다룬 그런 논문을 진짜 처음으로 first 발표하셨어요. 이제 초음파를 보면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깊이 있는 것들 그렇죠. 초음파를 보면 잘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료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학회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네. 학회 발표하고 나니 아직까지 아무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이 없었던 걸 네, 알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갑상선 쪽에 초음파를 보면서 진료하고 그런 기회가 됐었죠. 아유 정말 멋집니다.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셨어요. 네, 그 일로 통해서 이제 네. 갑상선 암 예방을 한 거죠. 네. 암 예방의 날에 네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어떤? 문재인 대통령. 샤미 먼저죠. 네. 네. 그 원장님 프로필 딱 보니까 의료봉사도 정말 많이 하셨고 2년 전에 국제 라이언스 협회 라이언스 인도주의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때도 정말 대단한 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전 세계 이제 48번째, 우리나라 3번째 타게 되었는데요. 이 상을 타신 분이 마더 테레사, 지미 카트, 낸시 레이건 여사 이런 분들이 오.
타신 상이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훌륭한 상인 줄 모르고 훌륭한 상이죠. 타고 난 뒤에 그렇게 훌륭한 상인 줄 알게 됐었어요. 아, 네. 앞으로 의사로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서 이제 연구와 진료, 네. 이제 또 학회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병원장 행정 업무도 하고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환자분을 진료할 때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렇죠. 바쁘고.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개헌가로 나와서 진료를 하니 네. 진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서 환자분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진료를 하니까 네. 요즘은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환자분에게 좋은 의사로서 다가가고 싶은 그런 네네. 바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최 원장이 앞으로도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최 원장님 먼저다. 최고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치 최영식 원장님을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 오늘 당뇨에 대한 얘기인데 당뇨 인구가 이미 우리나라에 1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분들이 특히 이제 이 여름철에 진짜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까지 합치게 되면 약 한 1,440만 명이 당뇨와 당뇨 전 단계로 지금 이제 진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당뇨병 있는 분들은 특별히 여름에 굉장히 이제 주의가 요하죠. 특히 저희 당뇨병을 보는 의사들도 여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첫째 이제 여름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제철 과일이죠. 네. 제철 과일이 왜 좋냐면 당분이 더욱더 더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당분이 많은 과일도 있고 또 여름이면 목이 마르고 땀이 많이 이제 분비되니까 네. 청량 음료라든지 또 이런 팥빙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니까 당이 더욱더 많이 나빠서 여름철이면 당뇨병 환자들이 더욱더 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섭다고 생각되는 게 아마 암이라고 암이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암 못지않게 무서운 게 당뇨더라고요. 쭉 들어봤을 때는. 지금 이 여름철에 당뇨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좀 좋을까요? 특히 이제 과일 중에 수박 이것이 이제 맛있죠. 굉장히 당을 많이 올리죠. 과거에는 뭐 요즘도 이야기하지만 수박 대신에 차라리 오이를 좀 드시라 하지만 네. 굉장히 좀 선량하지 너무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선량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울토마토나 또 사과나 이 정도는 좀 당을 적게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이 많은 이제 야채, 과일 과일이나. 이런 것들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여름에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죠? 이제 샌들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 다니고 이런 게 많은데 발에 이제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높은 상황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잘 안 낫게 되고 맞아요. 결국은 이제 족부에 이제 병변이 생기게 되겠죠. 그걸 음. 이제 당뇨 발이라 하게 되는데 이게 더욱더 진행되면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발로 다니지 않고 그 이제 양말을 대수님 신고 아니면 신발이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좀 당뇨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 당뇨가 도대체 뭡니까?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뇨병이라 하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한 뭐 BC 6세기 이 정도에 그때는 이제 뭐 소변을 누는데 보면 개미가 막 몰려오는 거죠. 그렇게 이게 왜 몰려오지 당뇨. 보니까 이제 이게 당뇨구나 예. 이렇게 알 정도로 이제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됩니다. 포도당이 되면 이제 제가 이 포도당 힘을 갖고 지금 막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이게 이제 넘치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네네. 그 인슐린이 이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와도 일을 잘 못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져서 그 남아있는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 이제 혈당이 180이 넘어가게 되면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소변에 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 당뇨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상 수치가 있잖아요. 전 네. 잘 모르겠던데. 그거. 1995년 이전에는 이제
혈당이 140이 공복 혈당이 140이 넘으면 당뇨병이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합병증 오는 게 식후 2시간 200이 넘을 때 합병증 오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이 넘는 사람의 공복 혈당을 조사해 보니까 네. 140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1995년 이후에 이제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굶고 난 후에 네. 혈당이 126이 넘으면 당뇨병이다. 아, 공복에. 그다음에 이제 네. 아무 때나 이제 혈당을 쟀는데 막 당뇨병 증상 있죠. 소변 마렵고 물 많이 먹는 분들이 혈당을 아무 때나 쟀는데 200이 넘으면 당뇨병이에요. 예. 그다음 하나는 이제 식후 2시간 혈당이 공복은 126인데 네. 식사를 하고 2시간 있다가 시작하고 2시간 네. 있다가 200이 넘으면 당뇨병이라 합니다. 아. 그다음 이제 당뇨병을 진단을 했는데 그럼 당뇨 그 전 단계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공복 혈당이 100 밑으로는 이제 정상이고 100에서 126을 이제 당뇨 전 단계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당뇨 이제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비장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 120을 적혈구가 살아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혈당을 뭉치고 다니겠죠. 그죠? 이렇게 네. 혈당을 묻었었는데 그게 3개월 정도 혈당이 얼마나 묻었는가를 보는 것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재서 5.6 이하면 정상이고 6.5 이상이면 이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우리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복 혈당이 126, 당화혈소가 6.5 이상입니다. 당뇨병 이렇게 네네. 진단을 합니다.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일단 그 진단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당뇨 체크하는 거는 이제 꼭 피, 피를 체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또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되게 편하게 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1970년도에 처음으로 그 전에 이제 소변으로 당을 재다가 그죠? 소변 찍어보고 색깔 네네. 보고 당뇨를 재다가 이제 스스로 집에서 이제 혈당을 잴 수 있는 자가 혈당 측정기가 개발된 것에도 굉장히 이제 건강에 획기적인 네, 발견이 발전이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혈당을 늘 잴 수는 없다는 거죠. 식후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어떤 삶에 따라서 혈당을 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1990년 이후에부터 이제 이거를 연속으로 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2005년, 6년부터 이제 상용화돼서 나온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몸에 부착을 하게 되면 네. 24시간 혈당을 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 나온 기계는 24시간 이제 혈당을 재고 한 달 후에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했는데 아, 또 이제 의학이 더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연속으로 혈당 측정하는 중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 측정기에 갖다 대면 혈당이 바로바로 재집니다. 아. 그래서 수시로 혈당을 잴 수 있는 이제 연속으로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대한당뇨병학회나 세계당뇨병학회에서 누구한테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소아당뇨병 네네. 인슐린 꼭꼭 맞아야 되는 소아당뇨병 환자나 그다음에 이형 당뇨병 중에서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병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임신해서 당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혈당을 7번씩 재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꼭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당뇨병 약을 먹고 있거나 또 심지어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네네. 분들이 우리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한테. 무슨 생활을 어떻게 교정을 하냐 물으면 식사를 잘 이렇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알고 보면 어떤 분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어떤 분은 올라가지 않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쿠키를 먹어도 올라가는 분이 있고 네. 올라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바나나 드시지 마세요, 쿠키 드시지 마세요, 당 올라간다는 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네, 이 연속 혈당 측정을 해보니 예.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아하. 자,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 네. 저희가 사실 여기서 두 사람이 착용을 해봤습니다. 저랑 오. 염정돈 감독님이 사실 착용을 했어요. 예, 오. 이게 이제 2주 동안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보여주세요. 우선 자 감독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예. 예. 이거 이제 제 팔에 찍어 넣었거든요. 네. 바늘이 이딴만해 아파요. 네. 아 전혀 아프지 지금 않습니다. 움직이기 엄살은. 때문에 아파요. 아,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콜라를 먹을 건데 먹기 전에 혈당과 저희가 그렇지. 이제 방송 끝날 때쯤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생각이에요. 궁금하다. 오. 자 그래서 지금 콜라를 먹기 전 혈당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위치에 저도 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구나 이렇게.
자, 딸깍했어요. 뭐 곁담 자. 측정하는 느낌이 숫자가 저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00? 오 마이 갓. 예. 어디 갔지? 거기에 딱 대고. 신호 왔어요. 113. 113. 자, 그럼 공복의 혈당인 거죠? 원샷, 일종의? 원샷. 그렇죠. 콜라가 되게 당이 많은 거잖아요. 네네 지금 아주 안 좋은 걸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 당뇨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좀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이 뭐 있진 않을까요? 네. 200이 넘어갈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당 2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몸이 나쁘기 때문에 소변에 당을 내보내게 되죠. 이제 저희들이 진료할 때 환자분이 혈당이 높은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깰 때 소변을 보는데 그 중간에 한두 번씩 깨냈냐 소변 보러 갔냐 그렇다면 혈당은 재보면 2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 중에 처음 당뇨병이 발생하자마자 고혈당이 오는 분도 있지만 네. 처음에 발생할 때는 그냥 정상이죠. 그 정상도 없고 혈당이 정상 근처에서 조금 서서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 치료하다가 좀 이제 좋아지는 경우에도 혈당이 한 150 정도가 되면 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이때인데요. 왜 그러냐면 혈당 200이 넘으면 우리가 치료하지 말아 해도 환자가 병원에 치료를 하러 오는데 혈당이 한 150쯤 되면 정상이 없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지도 않습니다. 뭐 이 정도 환자분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는 정상도 없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열심히 설명을 예, 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150 정도 되는 혈당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원인이 딱 나와 있죠, 당뇨병은. 당뇨병 오는 것은 유전적 소인의 환경적으로 가장 나쁜 것은 일단 비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탄수화물 식사를 드시는 거죠. 예. 열량이 높거나 탄수화물이 많은 네네네네.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염증을 유발해서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외에 우리의 만인의 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오는 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원장님에게 그 당뇨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시원하고 달콤한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 여름. 하지만 이 여름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에게는 큰 고비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식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뭐 과자도 좋아하고 탄산 음료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상태로 이제 병원을 왔죠. 예. 운동을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바쁘고 뭐 귀찮다고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변이 좀 많이 마렵고 하다 보니까 잘 때도 중간중간 계속 깨서 화장실을 뭐 밤에 또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생활 리듬이 바뀌다 보니까 낮에 이제 피곤함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일상생활 할 때도 아무래도 피곤함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죠. 오늘은 당뇨 정기검진이 있는 날. 당뇨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젊다고 방심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일하느라 바빠 신경 쓰지 못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당뇨라는 병이 찾아왔다는 사례자. 현재 진단을 받고 관리 중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다 보니까 과일을 많이 먹게 되고 당이 많은 음식, 탄산음료 이런 걸 많이 먹고 또 생활 습관이 좀 이래 잘못되면서 당이 많이 증가되면서 자다 깨서 소변도 보고 이래서 놀려서 왔는데 혈당이 많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당뇨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았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으로만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 약제를 가지고 먼저 혈당을 조절하고 또 생활 습관을 같이 이제 교정을 같이 하면서 혈당이 많이 좋아지고 또 다행히 환자분이 이제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또 가지고 아주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당이 많이 좋아졌던 상황입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 수는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각종 합병증으로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 당뇨. 특히 당뇨병을 앓을수록 동맥경화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에 동맥경화도 검사도 실시하는데요. 혈관의 탄력성과 동맥 경직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당뇨병 약제를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지금 당화 혈색소가 6.5로 굉장히 혈당이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제를 줄여서 심지어 약을 좀 끊어볼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관이 중요하듯이 배관이 녹이 슬면 굉장히 안 좋듯이 홍시, 그다음에 파인애플, 수박 이런 것들 매트 한 마리를 이렇게 드시는데 다음에 혈당이 좋아지면 약을 좀 더 줄여드릴게요. 네. 피로감이 아무래도 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료 대신 시원한 물을 마시며 관리에 힘써 봅니다. 식이 조절도 하고 있고 운동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산 음료는 아예 끊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조금 많이 줄이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긴 힘든데 이게 아무래도 건강과 밀접하다 보니까 운동은 늘리고 식습관은 줄이고 당뇨약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몸을 계속 관리하면서 당뇨약을 결국엔 끊고 몸을 계속 관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원장님, 그 당뇨를 이제 치료하다가 혈당 조절을 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인슐린 주사 맞으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인슐린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약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개발되었을 때는 이제 돼지나 소의 췌장을 이제 정제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슐린을 갖고 사용했습니다. 그럼 예. 양이 굉장히 적었겠죠. 적었겠죠. 네네. 소를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한 병에 인슐린을 만들겠어요. 네. 소 한 마리가 대학을 공부를 시키는 그런 나라에서 맞아. 예. 그래서 굉장히 희귀 약품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유전자 재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더욱더 좋은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사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작용 시간이 40분, 이제 보통 시작해서 한 2시간 가는 4시간 가는 인슐린, 그다음에 12시간 가는 인슐린, 그다음에 24시간 가는 인슐린. 왜냐하면 식후혈당이 오른 사람도 있고 공복혈당이 오른 사람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인슐린을 주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당뇨병을 처음 시작하다가 치료 잘 안 되면 약을 먹고 또 좀 안 되면 약을 더 먹고 또 좀 안 되면 약을 더 쓰다가 더 안 되면 나중에 인슐린 쓰는 거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네네 맞아.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인슐린 치료를 하면 인슐린 치료를 맞으면 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어느 정도 처음에 당뇨병 진단되더라도 혈당이 굉장히 높은 즉 당화 혈색소라는 게 아니라 예. 9가 넘은 그런 고혈당이 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인슐린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인슐린 써주고 혈당이 잡히면 약으로 바꿔주고 약으로 바꿔 좋아지면 약을 줄이고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당뇨병보다는 그 연결되는 합병증들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혈관병입니다. 적혈구가 하나가 겨우 통과하는 이 가는 혈관이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막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데 이게 당뇨병 진단되고 난 후에 한 10년 정도 되면 혈당 조절 잘 안 하면 이제 실명이 되고 실명까지 가는데 실명 전 단계에 레이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콩팥도 상하게 되면 투석도 하게 돼요. 발이 저려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그 공사비에 가장 많이 드는 건 뭐냐면 배관 공사예요. 예. 우리 몸의 배관을 담당하는 것이 혈관이거든요. 우리가 A, B, C, D, E를 이야기합니다. 네. A는 헤모글로빈 A1C라서 혈당을 낮추면 되고요. B는 블라드 프레셔라서 혈압, C는 콜레스테롤, D는 다이어트, E는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A, B, C, D, E를 조절하면 합병증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조절 잘해야 되겠다. 진짜 오랜 기간 당뇨 환자들 만나셨잖아요. 네. 뭐 합병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 예, 있으세요? 뭐 당뇨를 오래 하신 연세 많으신 분이 혈당이 높아서 합병증으로 이제 신경병증이 오면 네. 이게 아픔을 못 마비가, 느낍니다. 예, 뜨거운 감각이 것도 못 없죠. 느끼고. 네. 그래서 전기장판이 굉장히 뜨거운데 모르고 거기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떡해. 이제 발에 하상을 입어서 전기장판이라는 하상을 입어서 예. 결국은 이제 당뇨 발이 와서 절단된 그런 발을 분이 절단해요.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굉장히 안타까운 기억이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지금 뭐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 당뇨에는 뭐 카드라가 정말 많아요. 아, 많죠. 예, 오늘 원장님 나온 김에 좀 팩트 체크를 좀 몇 개 해볼게요. 네. 당뇨는 기본적으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 이게 팩트예요?
틀린 제가 말인가요? 이제 똑같은 질문을 네. 10년 전에 근데 방송에 나와서 네. 이제 꽃표, 아, 공표 OX. 네. 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때 답은 꽃표가 답이었습니다. X였어요. 아, X. 왜냐하면 단 음식을 먹는다고 당뇨가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답이 틀린 거 이제 와서 왜 틀리게 됐냐 생각해 보면 예. 금방 단 걸 먹어서 금방 당뇨는 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하던 야식에 나오던 피자 이런 것들 다 보면 실제는 밑에 깔린 것이 도우가 다 탄수화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탄수화물 또 정제된 당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다나 콜라나 뭐 이런 음식들을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식후 혈당을 올리게 되면 스파이크를 하는데 이게 되면 염증이 생겨요. 당 스파이크가 오면 염증이 생겨서 그게 오래 살게 되면 비만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당뇨가 되고 또 기존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뇨를 더 나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군요.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당뇨 환자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식단, 뭐 음식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맛이 없겠죠.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맛없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딱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첫째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청량음료,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 중에 단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줄여라. 네. 대신에 이제 빵을 드실 때 통곡빵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버터를 발라 먹으면 당이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당을 적게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예. 이제 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인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는 당을 그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죠. 근데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건 일단 탄수화물을 일단 줄이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식사의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순서? 이제 뷔페에 가면 굉장히 좀 하기 쉬운데요. 예. 야채를 먼저 먹고 네. 그다음에 단백질이죠. 이제 생선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두부라든지 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단백질 종류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밥을. 먹게 양을 되니까. 적게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한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할 때 배추를 양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채를 먼저 아니면 시금치 나물 네네. 심지어는 콩나물 국 안에 있는 콩나물 건더기부터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종류의 음식을 먹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포만감이 드니까. 포만감으로 밥을 적게 그런 먹습니다. 것 그러면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기 때문에 당뇨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저한테 온 환자들이 최근에 이걸 실천하고 난 후에 혈당이 너무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아, 이 시점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괜찮아요. 시간 좀 지나요. 콜라를 먹고 한 그래도 한 10여 분 지난 것 같은데 네. 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 시간에 네. 확인이 될까요? 네. 신기하네. 아까 자, 현승우님은 100이었거든요. 제가 100이었죠? 네. 얼마야? 146. 오, 콜라 한 잔에? 진짜 올라가는 한 잔에 46. 와, 146까지 올라갔어?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관리가 되는구나. 올라갔을까요? 예. 저는 몸이 커서 적게 올라가려나? 113이었나요? 난 적게 올라갔다. 139. 아, 올랐네요. 다르네. 다 스파이크가 오르네요. 드러나는 거죠. 오르네, 아. 오르네.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이뭘 먹었더니 오르더라.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죠. 식단 맞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괜찮네. 뿐만 아니라 이 순간방문.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제 최근 기계가 더욱 발달하면서 예. 이제 혈당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알람을 막 울려줍니다. 저혈당 올 수 있으니까 조심. 아하. 지금 우리 이게 측정도 해봤는데 네. 평소에 당뇨병을 예방하는 습관들은 뭐가 있을까요? 운동?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병이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 예방하는 거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체중 관리입니다. 그 체중만 줄여도 당뇨병이 이제 전 단계에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체중을 줄이려면 살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살찐 이유는 적어도 먹었거나 운동을 적게 했거나 그렇지,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먹는 데서 그냥 뭘 먹었느냐?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먹어서는 살이 많이 안 찝니다. 우리 이제까지 많이 아는 거는 단백질하고 지방질을 먹어서 살이 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맞아.
고탄수화물을 먹어서 그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체중이 늡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아까 건강하게 네. 야채와 섬유질이 많은 것,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제 일단 음식으로 통한 이제 혈당 오르는 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될 수 있는 움직이고 하루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 정도는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 이제 예방이 되고 이제 처음 당뇨병이 언제 얼마 안 되는 그런 단계 아니면 전 단계인 분들은 이제 당뇨약 중에 굉장히 순하면서 예방해주는 당뇨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적당하게 약을 이용하시면 당뇨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제 두려운 병이 아니라 이게 관리만 잘하시면은 얼마든지 건강 관리가 잘 된다는 거 오늘 보고 오히려 더 명쾌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당뇨병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최영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